보통 이제 러닝을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달리는 러닝하고 인터벌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인터벌 트레이닝이 조금 더 살을 잘 뺄 수 있다는 건 인터벌 트레이닝이 고강도예요.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연속으로 뛰는 30분 러닝은 속도로 하면 한 3-40%? 운동 강도가 3-40%밖에 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인터벌 트레이닝은 최소한 60%에서 80%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고강도 트레이닝이라는 건 내가 고강도를 견딜 수 있는 내 몸에 내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터벌 트레이닝이 상대적으로 살이 좀 더 잘 빠질 수 있는 건 고강도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모두가 인터벌 트레이닝이 좋으냐라고 보면 그렇진 않아요. 내 체력 수준이 30-40%를 지속할 수 있다면 지속적으로 러닝을 하는 것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인터벌로 전환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꾸준히 뛰는 게 기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초가 잘 닦여서 예를 들면 나는 심폐지구력도 갖고 근력도 만들고 싶다면 인터벌 트레이닝 하면 이제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유산소성하고 무산소성 트레이닝을 같이 하니까 순환기계도 좋아지고 근골격계의 근육도 커지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죠. 물론 운동 강도가 세기 때문에 무지 힘듭니다. 선수들도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인터벌 트레이닝이거든요. 이제 마라톤까지는 아니더라도 러닝을 많이 하는 분들은 마지막에 피니시할 때 좀 빠르게 달리거든요. 이제 빠르게 달리려면 달리기 자체를 고강도로 좀 가져가야 되니까 최소한 속도를 70-80% 이상 올려야 그 마지막 피니시를 좀 빠르게 들어올 수 있어서 그렇게들 운동을 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그 고도 비만이라는 건 사실 그분이 활동을 많이 안 했다는 뜻이라 만약에 고도 비만이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릴 것은 우선 뭐 당연히 식사량에 대한 조절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특별한 운동보다는 내 몸을 좀 계속 좀 많이 움직이는 것? 여기서부터 먼저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도 비만 분들은 아무래도 의자나 소파 같은 곳에 오래 앉아 있으니까 그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면서 활동량을 늘려가면서 활동량이 늘어나면 거기에 가볍게 좀 빠르게 걷는 동작 이러면서 빠르게 걷는 게 되면 가볍게 뛰는 동작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늘려가야죠. 왜냐하면 운동을 안 하신 분들이 운동을 과격하게 하면 몸에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다음날 너무 힘드니까 하기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은 걸리더라도 이렇게 점차적으로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터벅터벅 걸어서 1만 보를 걸었다. 그러면 건강과 다이어트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별로 도움이 안 되겠죠.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걸으시려면은요, 걷기에도 강도가 있어요. 이제 뭐 배가 안 아플 정도가 됐다. 그러면은요, 걸을 때 속도는요, 중강도 운동을 하셔야 돼요. 이 중강도 운동은 어느 정도냐면요, 옆에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못할 정도 운동이라고 해요. 대부분 느낌이 좀 오실 거예요. 러닝머신을 한다 그러면 6.5 정도 전으로 놓고 빨리 걷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걸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실 때 20분 정도 운동을 한 뒤부터 지방이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20분 운동하고 딱 끝났다. 그러면 뭐 몸에는 분명히 좋겠고 다이어트에도 일부 도움이 됐겠지만 지방은 별로 태우지 못하고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0분 정도부터 운동이 시작되는 거니까 50분을 운동을 내가 걷기 운동을 했다. 그러면은 약 30분 정도 지방을 태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3-4번 이상은 꼭 이런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강도라든지 이런 횟수 같은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꾸준히 반복해서 해주신다면 다이어트와 건강에 상당히 좋을 것이에요. 러닝 하시는 분들은 러닝이 좋다 그러고 걷기 하시는 분들은 걷기 좋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요즘 러닝 붐이 불었죠. 동호회 만들어가지고 같이 뛰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러닝 상당히 좋아요. 내 몸이 러닝을 할 수 있을 만큼의 퍼포먼스가 된다 그러면 러닝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하지만 몇 가지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러닝의 장점은요. 짧은 시간에 강도 높은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30분 정도밖에 나에게 시간이 없다. 그리고 내가 러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뛰십시오. 그리고서 오시면 아주 운동도 잘 되고 다이어트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30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걷기를 했다 그러면은 다이어트와 건강에 크게 도움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걷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걷기가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강도 높은 운동을 하게 되면요. 우리 몸에 에너지를 태울 때 지방을 먼저 태우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을 먼저 태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먼저 태우는 러닝보다는 지방을 태우게 되는 중강도 운동에 걷기가 더 좋다는, 속보가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러닝에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 많죠. 다이어트에 있어서 지방만 태우는 게 아니라 심폐지구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골밀도라든지 이런 거를 따져보면 러닝이 훨씬 좋은 것이에요. 근데 무리하게 러닝 붐이 불었다고 그래서 운동화 사고 멋있는 운동복 사가지고 나가 뛰시다가 발바닥, 아킬레스건, 발목, 무릎 다쳐가지고 오시는 분 정말 많거든요.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걷기는 그만큼 또 안전한 운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걷기와 러닝은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시간이 짧고 그리고 강도 높은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러닝을 추천을 드리고요. 내가 시간이 좀 충분하고 다치는 거 싫고 나이도 좀 많다 그러면은 빠르게 걷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도 그렇고요. 사람도 그렇고 쓸 수 있는 그 한계는 정해져 있거든요. 이제 운동이라는 건 사실은 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건강하려고 운동을 시작했다가 이게 승부욕이 자꾸 생기면서 옆에 사람 이겨야 되니까 30분 뛰었으니까 난 40분 뛰고 40분 뛰면 난 다시 50분 뛰고 이러면서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건강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30분만 달리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충분한 건강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30분이라는 시간을 이야기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운동 강도는 대략 러닝으로 봤을 땐 60에서 대략 70%의 운동 강도로 뛰었을 때 우리 심장, 폐, 그다음에 근육들이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하거든요. 그래서 30분을 기본으로 말씀드린 건 건강적인 측면에서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마라톤을 하시거나 철인 3종 경기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목적이 건강이 아니고 어떤 성취욕이잖아요. 그 성취욕은 사실은 반대로 건강은 조금씩 잃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걷기나 조깅은 유산소 운동이거든요. 유산소 운동은 그 마라토너의 어떤 그 체형을 생각해 보면 되게 말랐잖아요. 근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근육 안에 에너지를 채우지 않거든요. 혈관을 통해서 계속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채우는 게 아니라 순환을 하면서 회전을 시켜요. 그래서 걷기나 달리기를 오래 하면 근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은 달리기를 안 하세요. 근손실이 생겨버리니까. 애써서 만들었는데 뛰면은 근손실이 생기니까는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근손실이 안 생기게 뛰려면 그 100m 달리기를 하듯 단거리를 빠르게 달리면 근손실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이라고 이제 하는 이제 그것에 오해가 좀 있는데요. 유산소 하면 달리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력 운동에서도 가벼운 무게를 반복 횟수를 15번, 20번 하면 유산소 운동이고요. 무거운 무게로 4번, 5번 들면 그거는 무산소 운동이에요. 그렇다면 달리기에서도 걷거나 조깅을 하는 건 유산소고요. 100m 달리기처럼 거의 전력 질주에 가까운 단거리를 뛰면 걔는 무산소 운동이죠. 그래서 무산소 운동은 근육을 주로 크게 키우고요. 유산소 운동은 작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운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러닝을 하면서 다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왜 다치냐면 잘못된 동작으로 뛰거나 또는 내 몸의 어떤 신체 능력보다 그거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운동을 하다 보니까 다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만약에 다치신다면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올바른 동작을 익혀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내 몸의 100%가 아니라 70에서 80% 정도에서 운동을 멈춰 주셔야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다시 러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뛰다가 다치셨다면 이 두 가지를 다시 학습을 통해서 공부하고 준비해서 70대, 80대, 뭐 외국에 100세 되신 분도 뛰어다니시잖아요. 나이 드시면서 뛰는 건 제가 볼 때는 젊을 때 뛰는 것보다 더 멋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러닝을 하다 무릎이나 뭐 발바닥이나 이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다시 회복을 통해서 다시 달릴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다쳐서 다친 걸 피하다 보면 내가 움직이는 어떤 영역이 점점 좁아지면서 급격하게 나이가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게 준비를 해서 다시 러닝에 재도전을 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트레이드밀에서 뛰는 이유는 밖에 날씨와 환경이 좋지 않아서 트레이드밀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점이라 보면 아무래도 환경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요. 비가 온다든지 또는 춥다든지 아주 더우면 러닝을 하기 힘들거든요. 이제 그러한 악조건을 조금 좋은 환경에서 뛸 수 있어서 제가 볼 땐 그게 가장 좋은 어떤 효과고요. 트레이드밀에서의 장점은 내가 고정된 상태에서 뛰니까 내 주법을 바꾸기에 조금 더 이점이 있긴 하지만 트레이드밀은 내 몸을 위로만 올려주는, 그러니까 추진력이 아니라 위로만 올라가는 점프 동작으로 달리기를 하기 때문에 근육이 추진력을 내는 데 좀 약해요. 그래서 트레이드밀에서 많이 뛰신 분들이 지면에서 좀 못 뛰는 이유가 수직 운동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력을 발휘하는 운동이 좀 근육이 덜 발달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걷는 거는 인체의 몸이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어요. 근데 달리기를 하면 10도 정도가 구부러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트레이드밀에 벨트를 3도, 5도를 딱 올리면 내가 몸을 기울이지 않아도 기울여진 것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트레이드밀에서 뛴다면 대략 3도에서 5도 정도의 경사를 올리고 뛰면 가장 부담을 적게 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봄이잖아요. 이 날씨에 구름을 보면서 바람을 맞으면서 뛰어야 되는데 실내에 또 사람도 많고 그런데 거기에서 달리는 건 뭐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저는 바깥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뛰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근육이나 이런 사용도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밖에서 뛰는 걸 권합니다. 여러분들 헬스클럽 같은 데 가보시면요. 옆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이 러닝머신을 타는데 갑자기 막 뛰다가 1, 2분 하다가 갑자기 또 천천히 걷다가 또 갑자기 막 뛰다가 한 10분만 하고 내려가요. 끝난 것처럼 다른 운동이에요. 그래서 저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 이것이 바로 HIIT예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이 운동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애프터번 효과라 그래서 지방을 꾸준히 태워주는 효과가 있고요. 심폐지구력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30분, 1시간 운동한 것과 거의 맞먹는 운동으로 10분 정도만 운동해도 이런 효과가 있다고 돼 있어요. 이 HIIT의 장점은요. 모든 운동에 접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걷기라든지 조깅, 그다음에 실내 자전거 타기, 수영 이런 데도 다 접목시킬 수가 있어요. 계단 오르기도 할 수 있습니다. HIIT의 가장 중요한 건요. 불완전한 휴식이에요. 아주 최대의 강도로 빨리 걷거나 뛰다가 불완전한 휴식을 또 취합니다. 걷는 거라면 어슬렁어슬렁 걷거나 뛰는 거라면 천천히 뛰는 정도에 걷다가 또 다시 1분 정도를 아주 강도 높게 뜁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한 5세트 하면 끝. 이렇게 끝나는 게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에요. 계단 오르기에 접목을 시킨다면요. 한 3, 4층 정도를 빨리 전속력으로 최대 강도로 오르고요. 또 3, 4층 정도를 천천히 계단을 오르고요. 또 3, 4층 정도를 또 빠르게 오릅니다. 이렇게 해서 15층, 20층 정도를 올랐다가 내려오면은 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HIIT는요. 우리의 그 진화하고 좀 연관이 있어요. 우리 예전에 선조들은 구석기 때 몸하고 지금 몸하고 똑같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예전에 선조들은 먹을 게 없고 짐승이 안 나타나고 이러면은요. 가만히 누워 있다가 갑자기 사냥할 짐승이 뛰어가면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뛰었어야 됐어요. 여기서 나온 게 바로 간헐적 단식처럼 간헐적으로 운동을 해도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 나온 게 HIIT입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과 HIIT를 병행했더니 효과가 좋더라. 이런 논문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 가능하신 분들은 고강도로 운동하시다가 불완전한 휴식을 취하는 운동을 반복해서 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운동을 하고 나서 언제 우리 몸이 좋아지냐면 휴식을 하거나 잠을 잘 때 좋아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을 하고 몸이 이제 피곤한 상태에 놓여 있으면 에너지를 다시 충전하면서 휴식하면서 우리 몸을 더 강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 휴식 시간이 짧아지면 예를 들면 자동차로 하면 100km를 달렸으면 100km를 충전할 기름을 채워야 되는데 채우는 시간을 두지 않으면 50km만 채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이 반만 좋아지게 되는 거니까요. 기본적으로 휴식은 운동 이상 또는 운동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 3일을 주로 권장하는 건 운동을 하고 완벽하게 회복을 하고 다시 운동을 하는 것을 권하기 때문에 주로 주 3일 운동이 운동 전문가들이 말하는 가장 좋은 방식의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에 30분을 뛰는 거랑 1시간을 뛰는 거는 어떤 게 좋다라고 딱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뛰는 분이 최대로 30분을 뛸 수 있는데 그 30분을 다 채운 거라 또는 1시간을 뛸 수 있는데 그 반만 뛴 30분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매일 달린다, 난 정말 매일 달리고 싶어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뛸 수 있는 최대 거리에 반 정도만 뛰시면 매일 뛰셔도 되고요. 나는 주 3일 정도만 뛰고 싶어. 그러면 뇌 최대 능력의 7, 80%를 뛰었다. 그러면 격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일반 사회랑도 비교하면 일도 그렇잖아요. 쉬지 않고 계속해야 왠지 좋다고 하는데 사실은 직장인들도 내가 집에서 잘 쉬고 나왔을 때 일을 집중력 있게 잘할 수 있잖아요. 운동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진국에 진입을 했고 운동도 잘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잘 쉬는 것 얘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의 운동 선수들도 쉬는 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운동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아지고요. 근데 우리는 주로 운동 시간이 길어지고 휴식 시간이 좀 짧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천천히 바꾸셔야 합니다. 만약에 잠이 부족하다면 저는 운동을 그냥 쉬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될 어떤 요소들로 봤을 때 제가 볼 때 첫 번째는 잠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7시간의 수면 시간을 최소한 확보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식사, 운동들이 붙어야 건강해지지 24시간 헬스클럽 있죠. 전 개인적으로는 거기 사장님이 보면 싫어하겠지만 최악의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야 할 시간에 몸을 자꾸 깨우면 우리 인체의 시계가 이렇게 망가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직업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밤을 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능하면 해가 떨어지면 자고 해가 뜨면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